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오전 영상에 이어서 바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호님이 아까 이제 여프, 나는 김포가 이제 여프 사이트를 알아볼 수 있는 yzbody.co.kr, 그리고 장준영님이 코인판에서도 볼 수 있다고, 그래서 한국 거래소와 외국 거래소의 가격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제가 이렇게 역프리미엄이 날 때,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국 거래소가 우리나라 거래소보다 좀 더 비트코인 가격이 비쌀 때, 그럴 때 보통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2017년도를 돌이켜서 보고 2018년도 초를 보면 이렇게 역프가 발생했을 때 거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바닥으로 작용돼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제 달러를 내가 교환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 달러를 살 때 이런 식으로 사시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요. 비트코인을 사시고, 여기서 비트코인을 외국 거래소로 옮기시던지, 아니면 업빗에 달러 시장이 있습니다. 업빗에서 달러 시장과 업빗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업빗에서 원화로 비트코인을 먼저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파실 때는 달러 시장에서 파는 거예요. 달러 시장에서 팔면 3% 정도의 이제 물론 거래소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알아보신 다음에 가장 많이 갭이 발생되는 그 거래소에 가셔서 매도하시면 그 갭만큼 달러를 좀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400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꿔놓겠다 라고 하시면 1비트를 사신 다음에 그 1비트를 바로 이제 매도를 업빗에서 달러 시장 USDT에서 매도를 하시든지요, 아니면 뭐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기시든지, 다른 거래소 갭이 많이 발생되는 프리미엄이 많은 거래소로 옮기셔서 매도를 해 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달러를 보관해 놓으시면 달러를 싸게 사서 갖고 있는 셈이 된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달러를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산으로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그런 방법을 이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KK님이 이제 곧 1만 찍으실 거다 축하드린다 해주셨고, 여기 밑에 이제 임정숙님이 이제 KKK님 밑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완전 초보시래요. 그래서 일단 빗썸에서 거래를 텄는데 괜찮은지, 그래도 빗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사이즈가 되는 거래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거래소는 어떤 건지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했는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이제 국내 거래소 중에 제가 봤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래소는 일단 빗썸도 뭐 괜찮고요. 그리고 저는 빗썸은 계정만 있지 사용하진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업비트, 코인원, 그리고 이제 코빗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거래소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좀 안전하면서 그리고 사용하기 좀 편리한 데가 바이낸스, 그리고 후오비, 이렇게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신 다음에 좀 편리한 곳에 쓰시면 될 것 같고, 보관 자체는 만약에 코인 금액이 좀 큰 금액이라고 하면 보관 자체는 따로 별도로 하드월렛, 콜드월렛에 보관하셔라, 나노레저를 이용하셔도 되고, 제가 오늘 이따가 블록체인 관련된 갤럭시 S10 지갑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갤럭시 S10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보관하셔도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보관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보안이에요. 개인 보안. 특히 이제 초보시라고 하면 개인 보안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개인 보안을. 개인 보안이라고 하면 뭐 OTP 설정, 비밀번호 설정 같은 것들을 다 걸 수 있는 한 최대 보안치를 높여가지고 최대로 보안을 설정해 놓으셔라. 그러니까 로그인할 때 뭔가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불편할 정도로 해놔야지 해킹을 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브라운님이 써주셨는데, 카르다노 에이다는 17년 불장 때 국내에서 인기 많았던 코인이고, 그때 2,000원 가까이에서 현재 50원까지 내려온 애증의 코인이기도 합니다. 시총도 10위권에 있고 찰스 형도 이 바닥에서 탑 클래스급인데, 먹방으로 탑 클래스급이죠. 찰스 형님은 플랫폼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비 경쟁 코인 이오스 이더 트론과 비교해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개발 컨셉이나 찰스형의 신뢰도 뭐 써주셨네. 먹방으로 비난도 많지만은 좋다고 판단되나 적응세 대부로 생태계 구성이 미흡하기도 하고 개발 속도도 로드맵을 보면 항상 뒤처지는 모습입니다. 특정 코인의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하겠지만 카르다노는 왠지 더 정이 가는 편이고 BTC가 채널 상단까지 상승 시까지 생존한 코인이라고 보면 그 시기에 만만치 않은 상승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르다노의 펀더멘털 포함한 종합적인 H처럼 의견을 이제 궁금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에이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아마 브라운님이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에이다에. 그래서 브라운님이 아시는 수준보다 제가 이제 더 수준이 낮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렸고, 차트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DYD님이 써주셨어요. 에이다는 본인이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써주셔서, 혹시 DYD님 오늘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 에이다에 대해서 별도로 좀 답글을 남겨주시면, DYD님 아니어도 만약에 에이다, 나는 에이다는 내가 자신있게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다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면 제가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저도 이제 공부도 하고요, 같이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뭐 그거는 이제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펀더멘탈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다 하면 찰스형 먹방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도 어찌됐든 그걸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러면 에이다 제가 차트를 바로 이어서 이제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에이다 차트를, 예, 설명을, 잠깐만요. 에이다를, 예, 죄송합니다. 예. 에이다를 준비를, 예. 에이다를 차트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이다 BTC 마켓이고요. 이제 보시면 일단 에이다가, 잠시만요. 좀 먼저 크게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벗어났고 이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추세를, 이 빨간색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보시면 이와 같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어줬어요.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어주고 하락세기형 패턴을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약간 역회된 숄더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게 여기 이제 머리고 왼쪽 어깨, 이제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 이 하락세기형 패턴을 벗어나고 다시 상승하면서 다시 또 삼각수렴을 만들어주고 지금 현재 삼각수렴을 벗어나 있는 상태고,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 그리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지금 거의 이제 2017년도 말 저점에 있는 알트코인들 패턴이 거의 지금 이제 에이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기형 패턴을 만들어 주던지, 아니면 뭐 삼각수렴 패턴을 만들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고, 상승 나왔을 때 보시면 작년 9월달이라든가 뭐 10월달, 이제 종목마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상승했던 그 타이밍이 달라서 그 9월달이나 10월달에 고점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점이 지금 이제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때 51선 고점이었는데, 또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121선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200일선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에이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50일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졌고, 이번에 상승도 보시면 지금 이때 이 가격이 여기서도 이제 지지받고 저항으로 작용했던 라인입니다. 가격으로는 1383이에요. 1383 사토시입니다. 1380 사토시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면 1월 10일 날 또 고점 맞고 눌러줬어요. 눌러준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지금 자리는 어떠냐? 이 삼각 수렴까지 벗어나고 이제 200일에 맞고 떨어진 자리인데 200일이 굉장히 내려가 있어서 지금 이 이동평균선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고, 저는 지금 에이다를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인다. 물론 여기서 좀 더 시간을 보낼 수는 있습니다. 예, 여기서. 왜냐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1선이 보시면 검정색 121선이 이렇게 돌아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 나가는 과정까지 여기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더 보여줄 수도 있어요. 더 보여줄 수도 있다. 왜냐면 뭐 이렇게 왼쪽 어깨 사이즈를 맞춘다라고 하면 좀 더 횡보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내가 좀 그 정도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에이다는
좀 싼 영역이다. BTC 마켓에서 봤을 때 싼 영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올라가 있던 뭐 트론이라든가 웨이브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에이다 같은 종목이 괜찮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펀더멘탈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에이다에 관련된 어떤 개념 정리 부분은 이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다 직접 투자하고 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면 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이다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에이다에 대해서 계몽 운동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에이다를 물론 뭐 진짜 조금 갖고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에이다는 투자 안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에이다가 진짜 좋은 것 같다.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거는 진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총도 높은 코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혹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투자자가 어떤 생태계 그리고 네트워크를 좀 늘린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에이다 투자자라고 하시면 그런 정보를 이제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JH 황님이 써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더리움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려고 하는데 매수 시점 잡기가 어렵네요. 일단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하드포크 영향으로 가격이 올라서 지금부터 매수하는 게 맞는지 끝나고 조정이 오면 매수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드포크 되면 무조건 빠진다. 이건 전 그렇게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번 하드포크가 어찌 보면 코인 채굴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끝나고도 다른 코인들처럼 하락이 안 나오고 지속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하드포크 뭐 에어드랍 있을 때 한번 그러니까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상승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빠졌고요. 만약에 장 자체가 상승장이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조정 주고 바로 또 올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더리움 매수를 고민한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은 지금 가격 자체가 사실 여기서 뭐 지난번 이제 10만 원 밑으로 내려오긴 했지만요. 뭐 그 가격은 이제 제껴두고라도 지금 가격도 싼 거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원하시는 만큼은 채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 빠졌을 때 내가 분할로 매수하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BTC 마켓에서 보면 제가 지금 그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갑자기 금액이 생각이 안 나서 차트를 잠깐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더리움 보면 예, 지금 0.036이에요. 지금 현재 0.036인데 제가 0.042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0.042가 일봉에서 이제 지난 고점인 0.042가 일단은 저항 작용을 할 거다. 저항 작용을 할 거고, 이 저항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를 근데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냥 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금 담아놓고, 그리고 0.042를 넘어가게 되면 뭐 추가로 또 따라 붙는다든지, 그게 이제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근데 내가 여기서 빠질 것만 나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이더리움을 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싶은데 하나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채우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라.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0.041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저는 이제 이더리움은 상승으로 간다라고 이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 0.041을 돌파 못하면 박스에서 좀 더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번 하드포크가 끝나면 이더리움 32개 이상 스테이킹 시 연 5% 복리 이자 지급 방식으로 한다는데 혹시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게 있는지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번 하드포크는 제가 알고 있기론 지금 아까 1번에서 써주셨던 것처럼 그 채굴량만 줄어드는 겁니다. 채굴량만 3개에서 아마 2개로 이제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POW가 없어지고 포스 방식으로 POS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은 POW 방식에서 포스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단계의 하드포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바로 뭐 포스를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32개 일대 연 5%가 확정이 아니라 이것도 이제 그 스테이킹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뭐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해서 스테이킹을 안 걸어놓는다, 걸어놓는 사람이 적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이자는 높아지겠죠. 아마 5%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자만 받아도 쏠쏠하다, 괜찮다 해서 스테이킹을 다 걸어놔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테이킹을 걸어놓은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자 받는 이자율은 줄어들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자는 줄어들고, 대신 이자가 줄어드는 대신 또 생각해보면 스테이킹 걸어놓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유통 물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반대로 가격 상승적인 요인을 할 수 있다.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김운님이 써주셨는데, 만약에 어떤 초보자가 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24시간 이제 볼륨을 봐라. 그래서 그건 이제 너한테 어떤 힌트를 줄 거다. 일반적으로 이제 말하길, 볼륨이 올라가면 그건 이제 가격이 따라올 거다. 라고 했고, 이제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볼륨과 가격을 잘 분석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관련돼서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300일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2월 21일자 오늘 기사고요. 지난 19일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이 300일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코인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암호화폐 거래량은 338억 5천만 달러로 지난 10달 사이에 가장 많았다. 코인마켓캡은 전 세계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2074가지의 암호화폐 총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추적해 기록하는데,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300일 사이에 가장 최고치, 지금 보시면 이때 2018년도 초에 이 거래량과 지금 거의 맞먹는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338억 5천만 달러치 거래량이 나왔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이제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긍정적인, 아까 그 김우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나도야 간다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코인원 사용자신데 서버 점검 6시간 한다는 공지 보고 취침했다가 아침에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안 되길래 했더니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해킹을 당하셨대요. 해킹을 당하셨는데 3천만 원 정도의 코인이 다 사라졌다. 그리고 역시 안 돼. 다시 전화해 로그인 안 된다 하니 상담원이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전 기다리다가 코인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게 이제 보이스 피싱이었대요. 그래서 일단 뭐 코인원도 그렇고요. 코인원도 그렇고, 이제 거래소를 이용하실 때 아까 그 초보자라고 얘기해 주시고 어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일단 개인 보안이 중요합니다. 개인 보안이 중요하고, 로그인을 하실 때 항상 이 주소창을 확인하셔야 돼요. 주소창을 확인하셔야 되고, 이 주소에 보시면 그 코인원이 돼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처음에 여러분이 들어간 그 코인원 그 주소를 즐겨찾기를 해서 그 즐겨찾기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만약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검색할 경우에 그 해킹 사이트 하는 애들이 자기네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맨 위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검색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코인원 보고 그냥 딱 찍는다라고 하면 뭐 코인원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고 하는 놈들이 그거를 이제 이름을 똑같이 만들고 사이트도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또 여기 이 자물쇠 모양으로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주소창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처음에 주소창을 직접 쳐서 들어가신 이후에 그거를 즐겨찾기해서 즐겨찾기로 로그인을 하셔라. 즐겨찾기로 로그인 하시고 항상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용하실 때도 보안을 최대치로 올려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무조건 구글 OTP는 거래소를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구글 OTP는 무조건 설정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구글 OTP 무조건 설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출금 같은 거는 최대한 번거롭게, 특히 이제 출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번거롭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누군가 와서 뭐 구글 뭐 거래소 직원인데 구글 OTP 번호 알려달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가장 이것보다 더 이제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실 거래소에 보관하시지 말고 나노레저 지갑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나노레저 쓰는 게 좀 이제 번거롭다라고 하면 그 이제 기기를 다루는 게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기기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번거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갤럭시 S10 나오잖아요. 그럼 갤럭시 S10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놔둬야 간다님 잘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아직 그 수사 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예, 철이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2016년 7월 반감기와 2020년 5월 반감기를 감안하고 지금 상승을 보면 현재가 2014년 11월인지 2015년 2월인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20주 이평을 돌파해서 이평선을 우상향으로 돌리는지 아니면 맞고 떨어지는지는 봐야겠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반감기, 그러니까 2016년 7월 1년 반 전인 2014년 1월 저점을 찍고 회복했고, 반복된다면 다가올 반감기 2020년 5월 1년 반 전인 2018년 12월 저점을 찍은 것 같지만 2014년에는 하락 추세를 벗어난 6월 초 고점 이후 15년 1월 저점까지 4분의 1 토막이 났다. 670달러에서 152달러까지. 그리고 현재는 17년 이후 하락 추세를 벗어나 18년 5월 초 일봉 종가 9,950달러 대비 3분의 1 토막 근처에서 2,500달러까지 한 번에 하락 파동이 더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결론은 과거를 대비하면 저점 기간은 지났지만 하락폭은 남아있어서 제 의견을 듣고 싶대요. 그리고 정부는 10,000달러 돌파하면 어떨지, 근데 이제 전고점 돌파는 올해 힘들지 않을까요?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저는 전고점 올해 돌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10,000달러 돌파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아직까지 다 원금을 회복 못한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0,000달러, 그러니까 전고점 넘어갈 때, 그러니까 모두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웃으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20,000달러로 제가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충분히 올해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 좀 내용이 아마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철이님이 물어보신 내용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이 2014년 말이냐 아니면 2015년 1월 달이냐. 만약 2014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빠질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요. 2015년이 아니라 14년이 아니라 2015년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바닥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자리인지 물어보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제 주봉 차트고 로그를 적용했어요. 보시면 지금 물어보신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가 2015년, 지금 이 자리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여기냐, 아니면 2014년 여기냐, 여기 340달러일 때 여기냐, 이걸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요. 만약에 이제 여기라는 생각이 들면 한 번 더 빠져서 한 2,500달러 아니면 또 2,000달러 뭐까지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이 자리에서 370달러에서 뭐 한 160달러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났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 정도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서 2,000달러를 갈지, 아니면 뭐 2,500달러 갈지,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제가 그렇게 뭐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200주 이동 평균선에서요, 제가 이제 두 개를 그려 넣겠습니다. 20주랑요. 그리고 이제 200주 이동 평균선을 그려 넣을게요. 보시면 이제 200주 이동 평균선이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때 보시면 2015년도에 이때도 200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해서 이만큼 내려옵니다. 예, 이만큼 내려와요. 여기가 거의 이제 200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빠져요. 그래서 이게 빠진 폭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빠졌고, 지금은 그렇게 이탈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탈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점을 찍었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 저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거는 상승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제가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 중에 지금 아직도 한 가지도 조건이 충족된 건 없습니다. 일단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BTC 마켓에서 전고점을 찍는 종목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데 웨이브도 가다가 멈췄죠. 트론도 가다가 멈췄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 고점을 찍은 종목이 없고, 그리고 이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줘야 돼요. 상승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파란색 2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으로 돌아 나가주고, 이 20주 이동평균선, 상승으로 턴한 20주 이동평균선에 이 비트코인이 안착했을 때, 이때처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15년 10월이죠. 10월처럼 안착했을 때 그때 상승장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조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철이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빠질 수도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위치가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이 자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2014년도 11월일 것 같은데 여기 아니냐, 여기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이제 저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반감기 물어보셨잖아요. 반감기로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반감기로 보면 반감기가 2016년도 7월이었죠. 2016년도 7월에 반감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점이 반감기를 기준으로요. 보시면 이때 여기 보시면 567일이죠. 81봉 567일. 그리고 지금 2020년 5월부터 보시면요. 지금 525일 81봉. 그리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물론 뭐 81봉 된다고 하면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예, 뭐 그러면 여기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거의 이제 이거는 뭐 여기서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왜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여기 위로 안 보냐?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철이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지금 이 위치로 지금 위치를 보려고 하면 200주 이동 평균선이 여기 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0주 이동 평균선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2018년도 12월에 저점 찍었던 자리도 200주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가 2014년도 11월이 아니라 2015년도 저는 이제 1월로 이제 제가 계속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제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김판이님이 물어보셨는데, 김민성님이 여쭤봤던 세력들이 왜 안 올리고 질질 끄냐는 질문은 왜 한 방에 예를 들어 2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쭉 안 올리느냐 질문인 건지 헷갈리는데, 조금씩 흔들면서 올려야 세력들이 개미 물량을 더 많이 털 수 있어서 한 방에 안 올리고 흔들면서 조금씩 내렸다 올렸다 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주셨고, 아마 근데 김민성님이 물어보셨던 제가 그 기억으로는 뭐냐면, 지금 바닥에 계속 있는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요. 바닥에 있는데 호재는 계속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리플 호재는 많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호재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이 올라가지 않느냐, 왜 가격이 지지부진하냐, 이제 그거고, 그거에서 제가 아마 부연 설명을 드리다가 뭐 제가 채널 상단부까지 그리면서 아마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세력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최대한 개인들을 안 데리고 가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개인들 최대한 물량 뺏어서 개인들 지겹게 만들고 개인들 물량 다 뺏어서 최대한 자기들만 물량을 다 차지한 상태에서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안 털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개인들이 정보를 빨리빨리 주고받기 때문에, 물론 포워드성 기사도 빨리빨리 주고받아서 그게 악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하신 분들, 그리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보를 또 이렇게
주시는 그런 유튜버 분들도 많이 계셔서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흔들려도 멘탈이 안 흔들리고 잘 보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암호화폐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진을 빼게 더 지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뭐 철이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것처럼 아직도 한 번 더 큰 하락이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인식을 하면 아마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좀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조금 올라올 때마다 한 번 더 빠질 것 같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4,000달러 넘어가고 5,000달러 넘어가고 6,000달러까지 간다라고 하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야, 여기서 지금 2,000달러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이제 만약 6,000달러를 서찬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그럼 분명 이제 3분의 1 토막인데 이거를 감당하기 싫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정리를 하고 싶은 욕구가 된다. 근데 지금 보시면 뭐 지금 자리에서 보세요.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나 저는 사실 6,000달러나 여기서 이 자리나 다 싼 영역이다. 물론 뭐 3분의 1 토막인데 어떻게 이 자리가 다 싼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채널을 그래서 항상 이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채널을 그래서 이제 보면 지금 자리는 이게 싼 거다. 네, 지금 자리는 싼 거다. 채널을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이 채널을 그릴 때, 채널을 그릴 때 이 각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이 채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직선 형태로, 만약에 이 로그 차트에서 직선 형태로 성장한다라고 하면 아마 어마어마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마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 될 겁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각도대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각도대로 처음에 이 사이클, 이 채널 각도대로 만약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갔다라고 하면 뭐 지금 가격은 아마 뭐 수천억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초반에는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채널 각도를 줄이면서, 로그 차트에서 채널 각도를 줄이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지금 이 자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는 뭐 지금 자리도 싼 가격이고 여기서 빠져도 싼 거고 조금 더 올라가도 다 싼 영역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시작도 안 한 그런 가격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이님 적어주신 내용. 그리고 이제 김현숙님 그 역부 나는 거 아까 설명을 드렸고 정정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퍼펙트 99님이 써주셨는데 조용히 보기만 하다가 궁금해서 써봅니다. 비트 가격 얘기하실 때 항상 채널을 그려서 보여주시는데 채널의 기울기는 항상 완만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제가 퍼펙트 99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트 가격 얘기하실 때 항상 그렇다면 직전 고점 저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아닌 새로운 고점 저점을 생각해서 가상의 채널을 그려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은 즉 한 번 더 멘탈 후드럭 가는 하락장이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2,000달러대를 마지막 하락으로 보는 차트 분석가들도 있더군요. 아까 이제 철이님 의견하고 또 퍼펙트 99, 퍼펙트 99님이 써주신 의견으로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이상 수익 마이너스 95% 존버 충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딱히 없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뭐 마이너스 95%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CJ님이 뭐라고 써주셨냐면 굉장히 좀 유머러스 하신 것 같아요. 95% 손실인 분이 아이디가 왜 99가 들어가는데 괜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2,000달러 얘기하셔서 진짜 여기서 더 빠져서 99% 하락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웃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고 굉장히 웃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웃어서 웃겨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일단 퍼펙트 죄송합니다. 퍼펙트 99님이 써주셨던 의견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채널 각도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채널 각도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사이클을 돌 때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바뀌죠. 또 이렇게 저점이 바뀝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두 번째 상승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리고 다음 상승은 잠시만요. 제가 좀 더 보기 좋게 여러분 이거를 설정을 이걸 해놓을게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각도를 낮추면서 간다. 그리고 다음번은 또 한번 각도를 낮추거나. 근데 각도를 낮춰도 이게 이제 로그가 적용됐기 때문에 각도를 낮춰도 시간이 지나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률은 엄청 큰 상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100만 원의 두 배는 200만 원이죠. 근데 1억의 두 배는 2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10억의 두 배가 되면 2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 금액 자체가 지금 여기서 뭐 300만 원에서 두 배는 600만 원밖에 안 되겠지만 그게 이제 3억의 두 배는 6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절대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래서 이 각도가 완만해져도 로그 차트에서 각도가 완만해져도 실제 금액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된다. 그리고 제가 이거 차트를 채널을 잠시만요. 채널을 좀 지워보면 아까 이제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 그 200주 이동 평균선 흐름을 이제 저는 보면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저점을 잇는다라고 하면요. 제가 좀 그림을 좀 못 그려도 죄송합니다. 여기서 다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닿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라고 아까 제가 직선으로 그렸던 채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근데 이 각도가 완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완만한 상승률 조금만 올라가줘도 이 상승률이 올라갔을 때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값이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죄송하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크립토 리드님 이제 뒤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서. 문문 노래 중에 이제 결혼이라는 노래가 있다고 해서 노래 좋아서 추천한다고 해서 들어봤는데 오전에 들어봤는데 보니까 드라마 OST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목소리가 좀 특색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는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켈처스킴님이 써주신 내용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오스도 몇 달 전 폭락하면서 망했다고 욕하고 난리들이었는데 리플은 왜 안 오르냐고 이제 징징거리는 초보자분들 보면 이제 좀 답답하다. 이오스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폭락 전 가격보다도 낮아요. 그리고 리플은 그 많은 호재들 덕분에 신저점을 안 가고 버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리플이 좋아도 코인파는 비트가 기축이라 일단 비트가 올라야 리플도 오르고 현재 이오스와 이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리플까지 우상향하긴 좀 무리죠. 답답하고 짜증나긴 해도 무조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답답하다고 팔고 다른 코인 사면 그 코인 내려가고 리플 놓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저도 이오스 많이 갖고 있지만 이오스보다도 리플에 대한 믿음이 더 커요. 그래서 무조건 기다립니다. 그래도 좀 답답하긴 하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다 오르신 말씀 해주셨고 혹시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도 이제 뭐 모스코인 어핏에 상장하면서 5배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펌핑 나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있는데 뭐 리플 갖고 있는데 지금 리플 안 올라간다고 해서 나 이거 팔고 올라가는 거 따라가서 살 거야. 물론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트레이딩으로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분은 사실 제 방송 안 보셔도 충분히 이 시장에서 저는 돈 벌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내가 들고 있는 코인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아침에 그 와사비님이 써주셨잖아요. 이오스 좀 일부 정리하고 다른 코인 아직 안 올라간 코인으로 교체 매매했다. 그러니까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이제 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한 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일정 부분 물량을 일부 덜어내는 겁니다. 갖고 있는 100을, 이오스를 100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오스 100에서 30%를 정리해서 다른 코인, 아직 안 올라간 뭐 리플이라든가 아직 안 올라간 뭐 다른 코인들 있잖아요. 뭐 그런 코인들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까 뭐였죠? 아까 에이다 같은 경우도 이제 안 올라갔기 때문에 에이다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셔야지 막 내 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돼서 리플 파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때가
결국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은 그 그림이다.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은 개인들 잎을 진짜 정 떨어지게 만들어서 털고 나가게끔 하는 게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하고 제가 차트는 시간이 좀 길어진 관계로 차트와 뉴스는 이제 별도로 영상을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또 의견 나누고 싶으신 얘기 그리고 질문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